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라질 대 일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조별리그를 거치며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점점 찾아가고 있다. 화려한 개인 기량과 탄탄한 조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공격 전개 과정에서 보여주는 창의성과 결정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측면 자원들의 돌파와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은 상대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이번 대회에서도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역습 한 방에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패배 없이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특유의 조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팀들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비 구조와 높은 활동량,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 능력이 강점이다. 특히 수비 시 간격 유지와 협력 수비 완성도가 높아 상대 공격을 답답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브라질처럼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팀을 상대로는 결국 피지컬과 결정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는 브라질이 점유율과 주도권을 가져가고 일본이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구도가 예상된다. 일본은 최대한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최소화하며 버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반전은 상당히 팽팽하게 흘러갈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토너먼트 단판 승부에서는 결국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결정력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트피스, 개인 돌파, 중거리 슈팅 등 여러 방식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경기 내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층의 깊이와 개인 능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브라질이 결국 경기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기 독일 대 파라과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은 조별리그를 거치며 우승 후보다운 안정감을 점차 회복한 모습이다. 특유의 점유율 축구와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 차례 흔들렸던 경기 이후 빠르게 전술적 균형을 되찾으며 토너먼트 모드에 진입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독일은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자원들이 공격에 가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쳐도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 세트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높은 수비 라인 뒤 공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역습 대응은 경계해야 한다. 파라과이는 조별리그에서 특유의 투지와 조직력을 앞세워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다. 수비 시 간격 유지가 좋고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상대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팀이다. 또한 역습 상황에서는 남미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와 빠른 전환으로 한 방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전체를 주도하는 능력에서는 독일과 차이가 존재한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공격 전개 과정의 세밀함도 다소 부족한 편이다. 결국 많은 시간을 수비에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독일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파라과이가 수비 후 역습으로 맞서는 양상이 예상된다. 파라과이가 초반부터 강한 투지와 압박으로 버티며 접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내내 독일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독일은 경기 운영 능력과 선수층의 깊이, 전술적 완성도에서 모두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너먼트 무대 특성상 초반에는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중원 장악력과 공격 다양성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파라과이도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독일 쪽으로 기울어질 전망이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모로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조별리그를 무패로 통과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정교한 빌드업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세트피스와 측면 활용 능력 역시 수준급이다. 특히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전개하는 패턴이 잘 정립되어 있어 상대가 쉽게 압박하기 어렵다. 다만 네덜란드는 상대가 깊게 내려앉아 공간을 봉쇄할 경우 공격 전개가 다소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다.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단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변수다.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서도 특유의 강력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비 시 간격 유지가 뛰어나고 상대에게 공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촘촘한 블록이 가장 큰 무기다. 여기에 공을 탈취한 뒤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하는 역습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특히 큰 경기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응집력이 강점이다. 다만 경기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오면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토너먼트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 중 하나다. 네덜란드는 점유율과 경기 운영을 가져가려 할 것이고 모로코는 특유의 밀집 수비와 역습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매우 뛰어난 만큼 다득점 경기보다는 한 골 승부 또는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모로코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고 모로코 역시 네덜란드의 안정적인 수비를 상대로 많은 기회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기 내내 팽팽한 탐색전과 중원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세트피스, 한 번의 실수 혹은 연장전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규 시간 내 승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